반갑습니다.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한 주일 보람있게 지내셨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13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주차 1강의는 제14장 기업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업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기업자원봉사의 등장 배경, 기업자원봉사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제12주차에 1, 2, 3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14장 기업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대학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재능력 육성을 통하여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기능을 기르는 것이고 그중 사회적 기능의 사회봉사 기능으로 대학의 자원봉사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공기능이 비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자원봉사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곳이지만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학문 연구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들 중 학문을 배우고 연구, 탐구하여 전수하는 기능 외에 연구와 교수의 기능에 의한 결과들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원봉사는 교육과 연구와 함께 대학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 자원봉사의 활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대학 교육의 이념 실현이며 둘째, 고급 전문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을 높여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셋째, 장래의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바람직한 태도 함량이며 넷째, 성숙된 자아 형성입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며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의 중간 관리 역할 및 전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간호대학 시절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학교 강의가 끝나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봉사활동을 2개월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로는 행렬병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의 몸을 닦아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 중환자실에서는 삶과 죽음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잠시 텀을 내 가지고 음료수랑 간식을 먹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옆에서 틈나는 대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를 하면서 예비 간호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9번째, 건전한 여가 선용과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예방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10번째로 자원봉사기관들로부터 필요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데 그 병원의 직접적인 인력으로는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자원봉사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위들을 접어준다든가 또 병원에 어떻게 그 수납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 또 길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겠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때에도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간호사일 때는 환자만 직접 봤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의 필요성도 있고 11번째로 전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로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딸이 코이카를 통해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캄보디아의 유치원 사업에 참여해서 유치원을 직접 시공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쪽은 인력이 없으니까요. 전혀 교육과 관계없는 시설에 참여하는 일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 이쁜 친구 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13번째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간접교육을 직접 교육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12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가족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가족자원봉사 활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입니다. 가족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족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는 한 가족을 자원봉사 활동의 기초 단위로 하여 공공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협동적인 실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자원봉사활동이란 한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찾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1년도에
탈북자 13살 어린이를,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3년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족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탈북자 꼬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고아원에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 정치를 전공한 남편을 통해 그 아이를 같이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살이지만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을 낮춰서 3학년에 입학을 전학을 시킨 거죠. 그래서 6학년 중간까지 저희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질감이 있어서 좀 힘들어 했지만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는 1선을 하게 되어 있지 않냐. 그 아이를 같이 학교에 아침에 감으로써 한 가지 착한 일은 미리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게 했어요. 다행히도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한국에 잘 적응해서 결혼도 했고요. 또 두 아들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가족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참 보람있는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재에 있는 가족 자원봉사활동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족 이기주의 등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요즘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대기자까지 있어 순번을 기다리는 실정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족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 필요한데요. 첫째, 어린 시절 가족 봉사활동의 경험은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의 기초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만족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 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가족 자원 봉사활동의 구성은 봉사활동을 보다 접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가족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우리의 한 학기 과제이기도 했죠. 한 번쯤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자원 봉사활동의 효과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가족의 결속력이나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가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넷째, 자원봉사 활동의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체험함으로써 가족에게 공동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각자의 공헌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이고 보람있는 가족 공동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12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가족자원봉사활동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3장 가족자원봉사 활동에서 네 번째로 가족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을 7가지로 제시하면 첫째, 가족자원봉사자 전담관리자의 육성과 배치. 두 번째, 가족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 및 여건 마련. 셋째, 가족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이며 넷째, 다양한 보상제도 마련, 인정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의식교육을 확대하며 여섯 번째, 종교단체를 활용한 가족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며 일곱 번째로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합니다. 제14장 기업자원봉사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아직 통일된 개념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원봉사가 너무 넓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공익성, 공칙성, 자원성, 자발성, 독립성, 다원성, 연대성, 비영리성의 특성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자원봉사라는 의미는 그 단어가 197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이 박애나 자선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봉사의 방법보다 사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자원봉사가 뜻밖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기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의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 자체가 가진 자산과 인력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력과 사업 자체를 위해서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감과 연대성을 가지고 보수에 대한 기대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기여활동, 또 기업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사의 전 현직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퇴근 후와 주말은 물론 회사가 허용하는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요약해보면 기업 자원봉사 활동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전 현직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모두 기업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재능, 기술, 시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 자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과 함께 계몽된 기업 윤리를 최대로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자원봉사활동이라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둘째 아이가 소아암 환자라고 그랬죠. 94년도에 소아암이 발견되어서 18개월 동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 이제 그 소아혈액종양학교의 회장님이 저희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소아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산림청의 그 휴양림을 7월 마지막 주 금토 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임대를 하여 의료진들이 다 참석하고 그 소아암 환아와 보호자들이 참석하는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에서 신라 호텔의 그 레스토랑에서 그 임직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모든 그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업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고 기업이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은 틈나는 대로 어느 곳에든지 저를 필요하는 곳에 가서 웃음 치료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14장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서 두 번째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방법으로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입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기업 순위를 산정하는 8개의 요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주 중심의 이윤 추구만을 강조하는 기업의 책임에서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업사회 자원봉사 활동은 높아진 소비자 의식과 맞물려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지 아닌지, 소비자 우선 또는 기업이 우선인가, 인권,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동력의 착취 여부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여부까지 다방면에 걸쳐 매우 세심하게 기업들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 함께 높아진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기대와 요구들에 창의적으로 반응하여 이들을 만족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자원봉사활동은 기업이 가진 자산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에 공헌하게 하여 기업들 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제품과 기술의 차별화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기업 이미지의 차별화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입이 포함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들 간의 관계가 서로에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제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박애주의적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지요. 경제적 책임으로서는 이윤 창출을 추구하고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준법을 지키며 윤리적 책임으로서는 기업 운영상의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박애주의적 책임으로서는 좋은 기업 시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네 가지로 분류한 학자는 캐롤입니다. 제14장 기업자원봉사 활동에서 세 번째로 기업자원봉사 이론입니다. 기업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체계 이론이고,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세 번째는 계몽된 자기이익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사회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회체계론에 의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합으로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살아있는 개방체계를 이룹니다. 즉, 상호작용 중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환경은 다시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로써 부분과 전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계론적 관점으로 기업은 기업 자체만의 것이 아닌 사회 전체에 속한 한 부분이며 결코 사회를 떠나 혼자서 존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업의 발전은 기업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뒷받침해준 결과라는 사실이고, 기업이 계속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부분들 간에 서로를 향해 열려진 경계를 통해 상호작용이 계속될 때 전체 사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증대되고 사회는 시너지라고 하는 활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러한 상생 개념을 자원봉사에 적용하면 자원봉사를 하는 기업과 지역사회는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제공하는 척과 받는 척 사이에 불평등하거나 일방적인 우열관계 또는 갈등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생산적, 시너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예비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당 10점씩으로 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인자원봉사의 목표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제로는 대학자원봉사 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세 번째 문항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3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캐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기업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체계 이론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13주차 1강의는 제14장 기업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업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기업자원봉사의 등장 배경, 기업자원봉사 이론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2주차의 1, 2, 3 강의의 과제를 한 번 더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예비 문항을 3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시험 보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후련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